네, 이어서 음의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우리가 일단 C 메이저 스케일에서도 어떤 음들을 어떻게 부르고 또 그 음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교재를 보시면 일단은 가장 서로 잘 어울리는 음들은 저렇게 세 가지가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토닉과 저 위에 있는 토닉을 사실 옥타브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제 토닉과 가장 안정적으로 울리는 음이 바로 저기 도미넌트에 해당하는 5도입니다. 5도.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거기 교재나 아니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제가 기타 이 줄을 만약에 2번 여기 6번 줄을 울리면 2라는 음인데요. 그럼 이거는 이 음계와 관계가 없지만 네, 이렇게 줄을 울린다고 하면 이 줄이 울리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파형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런 파형처럼. 그럼 이런 파형들의 어떤 모양을 우리가 소위 이런 오르락내리락 하는 물결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음의 하나의 길이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울리는 이 음이 정확하게 이 줄의 길이에 바로 고유의 울림이에요. 한마디로 이 줄의 길이는 줄의 굵기와 여기 처음 기타에 시작되는 부분부터 여기 끝에까지 여기의 길이가 이렇게 한마디로 계산이 되는 악기인 거죠. 그래서 울리면 바로 이게 우리가 듣는 미라는 음이 되게 악기가 고안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이 음이. 근데 이 줄의 전체 길이의 정확하게 절반이 되는 곳을 보면 바로 이렇게 악기에도 기타 치는 분도 아실 거예요. 점이 두 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 부분이 바로 이 전체 줄을 그대로 반으로 접었다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시면 그냥 개방한 미, 그다음 제가 여기 점이 두 개인 찍은 딱 반되는 곳을 누르면 여기가 바로 옥타브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이 전체 길이에 정확하게 3분의 1 되는 곳을 누르면 이 전체 원래 음에 정확하게 바로 네, 네 여기 있네요. 여기. 네. 바로 완전 5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네, 여기까지 전체 길이를 정확하게 한 뼘 정도 되는 길이를 기타에서는 3번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거기가 완전 5도가 되고요. 또 다른 4등분 할 수 있는 곳을 찾으면 네, 들어보시면 네, 바로 장 3도에 해당하는 이런 어떤 자연에서 발생되는 어떤 진동수 또는 거기에 어떤 그 배율에 의해서 저렇게 우리가 자연적으로 들었을 때 어울리는 음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제 어떤 안정적인 것들끼리 어울린다, 불안정한 것들끼리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부분도 교재에 나오는데요. 저렇게 일단 토닉이라고 부르는 게 으뜸음이 되고요. 지금 이 경우엔 미였지만 사실 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안정적인 그 다음 물림이 바로 도미넌트에 대한 오음이에요. 그 다음 안정적인 음은 바로 미디언트라고 부르는 저 3음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C 메이저라는 그 코드가 나온 게 그냥 우연이 아닌 거죠. 어울리는 음들 3개를 쌓아서 우리는 듣기 좋으니까 그걸 사용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코드라고 부르게 된 것이고요. 네, 같이 들으면 이렇게 코드가 되는 거죠. 그것과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또 어울릴 수 있는 점들 찾아보면 제가 저기 보라색으로 써놓은 음들, 그래서 일단 도라는 음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 친 게 라예요. 라. 저기 보시면 보라색으로 A 밑에 서브 미디언트라고 되어 있는 음입니다. 네. 아까 저 제일 잘 어울리는 도미넌트, 그 다음 어울리는 미디언트. 근데 그거만큼 어울린다. 서브 미디언트라고. 네. 그 다음은 레입니다. 레. 레는 네, 토닉과 근접해 있어서 슈퍼토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서브 미디언트보다는 덜 그래도 안정적이에요. 뭔가
뭔가 진행하려는 느낌이 강한 거죠. 그리고 저기 보면 이제 마지막 바로 전에 리딩톤이라고 있습니다. 리딩톤. 네, 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어딘가로 가려는 의미죠. 이렇게 시, 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안정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벌써. 그런데 서브 도미넌트라고 코드 기능상 굉장히 가까운 것 같지만 들어보시면 네, 어떠신가요? 이게 당연히 그 다음에 미디엄으로 돌아와야 안정적이지 실제 코드랑 같이 들었다면 더 불안정한, 그래서 거의 어보이드에 당하는, 그래서 이런 어떤 음들이 그냥 쭉 도레미파 솔라시도 나열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또 음들을 톤입 기준으로 같이 올렸을 때 어느 것이 더 안정적이냐 아니냐가 나중에 코드의 진행성도 결정을 해주고, 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음악을 어떻게 꾸며 나갈 때 한마디로 숨어있는 규칙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도부터 쭉 저렇게 1, 2, 3, 4, 5, 7, 8 써 있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순서로 배열하면 이렇게 1, 5, 1, 3, 1, 6, 1, 2 그리고 좀 불안정한 느낌이 강한 1, 7 그리고 1, 4. 네, 물론 이게 약간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 좀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저 가장 멀리 있는 4도가 실제 6도 정도에 잘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저렇게 안정성, 음들과 토닉과 나머지 음들의 안정성만 따졌을 때 저런 식으로 이제 배열될 수 있다는 거고요. 방금 제가 이제 아까 뭐 기타 가지고 줄 어떻게 쪼개고 뭐 이런 부분들이 책에도 약간 표현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의 음을 딱 울리면 이 음 안에는 사실 여러 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오버톤, 뭐 또는 영어로 이렇게 오버톤이라고 하는 거를 한글로 하면 이제 배음이라고 하고요. 배음. 그다음에 그 배음들은 저렇게 하나의 음 안에 1도와 5도가 섞여 있어요. 1도도 있고 옥타브도 있고 심지어 5도도 있고 3도도 있고 하나에 섞여 있는 것들을 저런 하모닉 시리즈라고 합니다. 배음이 연속돼 있다. 근데 이런 막 음향적인 얘기를 한번 이제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음악이라는 게 그냥 가물하는 부분이 아니라 되게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그 안에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따져서 우리가 화성학이라는 이런 말로 한마디로 규칙을 사람 배워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라는 이제 의미로 책에도 나와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시간을 설명을 드려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1도, 5도, 소위 5도 뭐 상행한다 또는 5도 하행한다 그런 코드 진행이 가장 안정적이다, 많이 쓰인다. 그런 이유도 바로 이런 음의 안정성에서 이제 비롯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상황인데요. 그래도 굳이 한번 다시 한번 한번 쭉 나열해 보면 일단은 저렇게 라틴 숫자로 쓰는 부분을 이제 많이 사용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을 우리가 다뤄볼 때는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코드 톤을 얘기할 때도 아라비아 숫자지만 코드의 도수, 다이아토닉 코드 내에서의 도수 또는 넌 다이아토닉 코드를 표현할 때도 저런 라틴 숫자로 표현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 저기 이제 빨간색으로 1도, 4도, 5도가 있는 부분은 아까 음의 안정성 그런 부분과도 좀 연관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저거에 다 기능을 부여했다. 그래서 1도는 토닉 코드, 4도는 서브 도미넌트 코드, 5도는 도미넌트 코드. 네, 그럼 나머지 파란색들은 뭐냐? 그럼 쟤들은 저 군 세 가지 중에 어딘가로 속하는 거예요. 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자, 그럼 보시면 일단 코드 펑션을 나눌 때, 코드의 기능을 나눌 때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군으로 나옵니다. 다이아토닉 코드 내에서.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제가 좀 써놓은 글씨를 보시면 조성음악에서 코드의 움직임을 이제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야 코드 진행이 나오니까 거기서 도미넌트 코드 진행에서 진행을 해서 한마디로 진행감이 생기는 거죠. 불안정하니까. 그게 안정적인 토닉 코드로 복귀하는 그런 성질을 우리가 음악적으로 이용해서 코드 진행을 만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소위 이제 케이던스라고 합니다. 네, 제가 아마 이 말을 한번 썼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앞에서도. 그래서 코드의 움직임을 결정짓고 그것이 종착하는 느낌을 우리는 통칭 케이던스라고 표현하고요.
가장 일반적인 케이던스는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 토닉 이렇게 진행하는 그 방향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또 저런 어떤 조성 음악을 얘기할 때 우리가 마이너 음악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마이너 음악에서는 뭐 저런 도미넌트 기능에 해당하는 5도 코드가 약간 그 도미넌트 기능이 부족해서 나중에 강제적으로 하모니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모닉 마이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의 용어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책에서도 저런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성음악이 아닌 모달 인터체인지나 모드 음악에서 얘기할 때는 저런 케이던스 위주의 음악이 아닌, 한마디로 조성의 음악이 아닌 모드의 변화에 대한 음악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저런 케이던스가 아니라 모드의 어떤 색깔로 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도리안 음악이다. 그럼 여러분들 도리안 음악은 도리안의 어떤 5도 7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좀 다른 상황인 거죠. 그럴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음악은 나중에 이제 구별돼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다이아톤 세븐스 코드를 각 키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또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B 플랫 메이저 키, A 메이저, A 플랫, E 플랫, D, 뭐 F 이 정도 참 나열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렇게 까만 칠판 같은 곳에 만약에 코드를 적어봐라. 그러면 오프라인 수업이면 뭐 한번 나와서 적어봐라 이렇게 한다거나 여러분들한테 빨리 지금 뭐 5분 내로 저 키를 다 다이아톤 코드를 맞게 적어라.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집에서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이거를 한번 쭉 써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미 쉽게 아신다고 하는 분들도 모든 키를 다 빨리빨리 다 적으실 수 없을 수도 있고요. 물론 또 잘 따져서 자기 악기를 가지고 할 때는 문제가 다 없으시겠죠 또. 근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있거나 코드 톤 또는 텐션 이런 부분 또는 스케일 모드쯤 왔을 때 이미 나는 좀 약간 버겁다 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그 부분과 좀 다르게 새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암기하시고 익숙한 키를 잡고 사용해 보시고 실제 음악에서도 그냥 악보를 보지 마시고 그 악보의 키를 한번 분석해서 코드를 적어 보려고 하시면 저렇게 라틴 숫자로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거기다 적어 보였을 것 같아서 이렇게 되겠죠. 일일이 지금 동영상 강의에서 하나씩 좀 따져보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는 대로 저렇게 스케일 B 플랫 키의 조표 C하고 B하고 E에 플랫이 붙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음계가 되겠죠. 그럼 거기에 기능만 맞게 1도 메이저 7, 2도 마이너스 이렇게 쭉 적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A 메이저 키도 마찬가지로 샵이 3개가 붙겠죠. 그래서 파라 도에 샵이 붙는 즉 죄송합니다. 파도솔 파도솔에 샵이 붙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맞게 적으신 다음에 나머지 음들은 그냥 원래 음을 적으시고 코드의 기능만 맞게 적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C샵 마이너, F샵 마이너, G샵 마이너스 플랫 5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A 플랫 역시 시미 라레 플랫이 4개가 붙는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배열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코드의 이 1도부터 7도까지 종류를 외우는 것은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저 음계를 맞게 스케일 조표에 맞게 음계를 빨리 배열하시려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따져보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다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조표를. C미라 그 다음에 D 메이저 키는 파도 그 다음에 F 메이저 키는 딱 플랫 하나가 바로 B 플랫에만 붙어 있겠죠. 그래서 4도만 저렇게 되고 나머지는 저렇게 배열되는. 그래서 이런 코드들을 뭐 건반 치는 분들은 당연히 건반으로 다 연주를 해보시고 저같이 기타 또는 베이스라고 해도 뭐 그런 것들을 코어 톤을 하나씩 쳐보신다든지 뭐 B 플랫, C 마이너, D 마이너 이런 식으로 각자 이렇게 따져보시면 좋은데 뭐 이 중에 또 드럼 전공이다 그런 분들은 나는 어떡하냐 하실 수 있지만 건반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또는 어디 가서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럴 때 한번 앉아서 좀 따져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전혀 그런 전공과 무관하게 이번 화성학 시험을 보면 다 여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결국
맞게 되고요. 건반이라고 뭐 다 맞은 것도 아니고, 또 드럼 전공인데 또 어려워 하셔가지고 다 틀린 것도 아니고요. 예, 드럼인데 다 맞으신 분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 익숙함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드 펑션에 있어서 화음 진행의 예들은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뭐 단순하게 우리가 토닉에서 네, 토닉 불안한 도미넌트에서 토닉으로. 네. 근데 경우에 따라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C, 네, 바로 저 4도에서 1도로 가는 부분을 특별하게도 네, 이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실 아멘이 되죠. 아멘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소위 아멘 종지라고 심지어 합니다. 저런 거를. 근데 또 다른 용어로 플라갈 케이던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그런 용어까지는 어쨌든 저렇게 서브 도미넌트에서 도미넌트로 가는 네, 뭐 블루스에서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저런 이제 진행 방법이 있고요. 또 가장 일반적인 게 바로 토닉 서브 도미넌트에서 네, 토닉으로 가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그래서 저런 것들의 이제 확장되는 부분까지도 나중에 어떤 루트 모션이라고 해서 코드에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가를 또 이따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이제 패밀리는 세 가지예요. 토닉 패밀리, 그다음에 서브 도미넌트 패밀리, 그다음에 도미넌트 패밀리 세 가지인데 1도, 4도, 5도만 그렇게 이제 다뤘었죠. 근데 저 토닉 패밀리에 1도, 6도, 3도. 네, 지금 제가 치는 거 들어보시면 네, C 메이저 7, A 마이너 7, E 마이너 7 크게 어떤 세 코드에 이질감이 없고요. 또 크게 어떻게 움직이는 느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체된 느낌이 나죠. 그래서 나는 음악적 아이디어를 이렇게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토닉 패밀리로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건너가서 도미넌트 패밀리 당연히 제일 중요한 오도 7 네, 불안정한데 그게 네, 토닉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 보시면 7도 코드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흐리게 써놨는데 도미넌트 패밀리이긴 하지만 실제 도미넌트 코드처럼 5도 7처럼 치고 나서 바로 1도로 가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그러나 저 코드의 구성을 보시면 네, 시, 레, 파, 라 그러면 그게 마치 베이스가 만약에 G라면 G9하고 똑같습니다. 즉, 저 시레 파라의 베이스가 G라면 G9이 돼요. 코드톤. 그래서 네,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이제 3음이 베이스가 되는 마치 G9 슬래시 B 그렇게 돼 있다면 저게 마치 B-7 플랫 5와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도미넌트 패밀리로 당연히 이제 그런 기능이 있지만 이렇게 실제 음악에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쨌든 7가지 코드를 패밀리 나눠보면 되고요. 방금 얘기 안 됐던 서브 도미넌트 패밀리 네, 4도와 2도인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케이던스가 바로 이제 2도 마이너 서브 도미넌트가 5도 7 도미넌트로 가서 토닉으로 가는 네, 이런 이제 구조가 소위 우리가 2-5-1이라고 하죠. 들어보시면 아까 토닉 근데 갑자기 스토리가 바뀐 느낌 나요. 그 다음에 종결하고 싶은 뭔가 불안정한 다시 토닉으로 네, 다른 서브도미트 코드 종결
네, 이런 식으로 소위 코드의 진행에 가장 단순한 어떤 진행들을 다 사용하다 보면 그냥 음악이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성, 그 다음에 어떤 음악적 원리에 의해 저렇게 코드 진행이 정해진다는 내용까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어떤 원칙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게 바로 저 도미넌트 코드가 불안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서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케이던스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책에서도 자세히 이제 따져놨는데요. C 메이저 키 방금 G7, C 메이저 7의 예로 한번 알아보면, 일단은 그 아까 음의 안정성 얘기할 때 나왔던 5도하고 1도, 다시 이렇게 연주해도 또는 이 음들은 서로 잘 어울리는 음인데, 여기서도 어쨌든 진행성은 우리는 5도에서 1도로 안착하려는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5도 하행하는 코드 진행, 저런 루트 모션이 음악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코드를 들으면 거기서 5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는 느낌들을, 그 다음 특성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저기서 이제 발생하는 소위 솔, 시, 삼음은 아까도 제가 그 C 메이저 쭉 배열했을 때 C는 리딩 톤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불안정한 음이 반음 올라가려는, 그래서 해결되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바로 반음 올라가서 해결하려는 리딩 톤의 입장이기 때문에 G7에서 삼음이 결국 C로 달려가는 느낌이 나는 거고요. 세 번째, 그 G7의 바로 트라이톤 때문에 불안한 거였죠. 그래서 C하고 파, 이 두 음이 우리 귀에는 불안정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여기 있는 이 C라는 음은 도로 가려고 하고, 파는 미로 가려고 하고, 서브도미넌트는 미디언트로 가려고 하고, 리딩톤은 톤으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불안했던 해결감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래서 지금 두 음씩만 쳐도 코드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저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도미넌트 화음은 토닉으로 진행이 된다. 이제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모든 도미넌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연적인 도미넌트가 아닌, CK는 도미넌트 코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게 아닌 다른 코드들도 소위 그 세컨더리 도미넌트라는 게 바로 그렇게 해결하고 싶다, 그런 해결감을 가지고 싶다, 그런 해결감으로 음악의 진행성을 더 확실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런 이제 원리에 의해서 세컨더리 도미넌트라는 것들이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세히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런 해결감 때문에 우리가 음악이 진행되는 부분을 다른 루트 모션이라는 이제 그 다음 내용에서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